지금부터 우리 난민 케어 컨퍼런스 준비 모임 첫 번째 모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모님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난민 케어에 대한 컨퍼런스 준비 모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아마 이제 나중에 보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민 케어 1가칭입니다. 실질적인 이름은 이제 이름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이제 열게 될 것입니다. 1년에 최소 한 번은 한국에서 열게 될 것이고, 외국에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난민 케어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국에 오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2월이나 1월 겨울에 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1년에 한 번은 컨퍼런스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컨퍼런스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가느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인 틀, 방향들에도 같이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울권에서 참석하시고 했던 분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오지는 못하셨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동일한 모임을 아마 그쪽에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분이시고요. 난민케어 하면은 약품질을 있는 사람들, 이거 텔레비에 많이 광고 나오죠. 그것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난민케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난민케어는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와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의 어떤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도에 프랑스 의사들이 나이제리아 쪽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3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긴급히 프랑스 의사들이 텐트 쳐놓고, 어떨 때는 동굴에서 내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총도 날라오고 포탄 터지거든요. 텐트도 칠 수 없으면 동굴에서 수술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는 목숨 걸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Emergency Medical and Surgical Intervention Group이라고 응급으로 의료 그리고 수술적인 간섭, 수술적으로 직접 집도하는 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의사들이 이게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한 그룹이 1970년대에는 프랑스의 메디컬 저널, 그러니까 의학 논술 잡지, 거기에 편집자인 레이먼드 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렌치 메디컬 릴리프, 그러니까 프랑스 의료 구제단, 여기서 이걸 만들어서 방글라데시에 1970년대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타이푼, 우리는 타이푼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이클론이 덮쳐가지고 그때 이재문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단체를 만들어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제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 단체가 서로 만났습니다. 12월 22일 날 우리 단체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국경 없는 의사입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Doctors Without Borders라고 Medicines Sans Frontiers, 이렇게 이제 프랑스 말로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Doctors Without Borders, 국경 없는 의사회죠. 프랑스 파리에서 1971년 12월 22일 날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참여하신 사람들 이름이 쫙 있죠, 그죠? 이제 파운더, 주창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고용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공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36,000,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는 제네바, 스위tzerland에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유럽권에 있습니다. 벨기에, 스페인. 보조적인 센터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 USA. 그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큰 그 기능은 뭐냐면은 각각 나라마다 이재민이나 전쟁 터지고 하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하느라, 아니면 이제 난민이 발생하면, 그러면 응급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편 상관없이 구제할 수 있는 단체죠.
쉽게 생각하시면 적십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십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거기는 국경의 의사하고 또 틀립니다. 저도 적십자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응급 환자나 응급 상태가 벌어지면은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호송해요. 후방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후송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는 거. 더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 응급 사태가 해결되면은 옮겨갑니다. 따라가 철수하겠죠.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칩니다. 왼쪽 칼럼 쪽에 보시면은 비난민 캠프 의료인이라고 하시는데 레피지 캠프 클리니션 이거는 제가 일단 이름 지은 거예요. 지금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난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환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응급 환자가 고비를 넘어간 만성적인 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적인 환자들은 병원에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죠? 난 병원이나 진료소. 근데 없거든요. 여기 이제 이 정도 해결되면 떠나가거든요. 솔직히 의사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공백 자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국경은 의사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설립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컨퍼런스를 하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는 주로 유럽에서 이게 시작돼가지고 아프리카하고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했는데 주로 전쟁 터지는 곳 시리아하고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보다 의외로 아시아권이 많이 군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저는 놀러.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응급처치 요원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레피지 캠프 클리니션 안정시키는 용 스테빌라이저라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이 세워지고 진료소가 세워지면 철수합니다. 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병원이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세워주고 의료인이 있다 그러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프로젝트라고 지금 제가 잡았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은 어떤 건에 대해서 뭐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그걸 프로젝트로 잡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팀이 모아집니다. 문제가 해소되면 프로젝트 이제 끝나는 거죠. 생명이 끝나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야 돼. 흩어지든지 하거든요. 프로젝트는 끝을 두고 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이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항상 보고 달리고 가다가 누군가가 죽으면은 딴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하고 프로젝트 끝나면은 또 이제 다음 프로젝트 넘어가고 그런 개념으로 잡아봤습니다. 국경 의사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파리죠. 파리에서 나이지리아하고 방글라데시 이 두 팀을 합쳐가지고 1971년도에 만든 겁니다. 미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나 뒀죠. 2015년도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국경 의사회가 지금 현재 이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아직 북한은 안 들어갔네요. 2020년대에는 북한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안 들어갔죠. 난민캐 이제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 2025년도에 들어갈 나라들을 일단 정해봤습니다. 태국 그리고 일본 거기에 이주민들이 많아요. 저는 난민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2030년대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 응급환자가 발생되면요 수술은 안 합니다. 레드크로스라고 해서 후방으로 이송하겠죠. 간단한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수술은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센터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에요. 아브라 제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거고 딸락 쪽하고 민다나오 쪽에 들어가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선섬에서 쪽을 커버를 할 거고요. 이제 밑에는 이제 민다나오 섬이거든요. 민다나오에서는 가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이쪽에 단체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죠 이쪽에. 그래서 이제 미얀마 그리고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네팔하고 방글라데시까지 태국 중심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의료인의 정의를 제가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의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보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회예요. 근데 저는 의료인이라고 했어요. 의료인의 개념으로 저는 잡았어요.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나 주변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의료인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클리니션이에요. 의료인의 개념을 좀 폭넓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정신과 의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도 상담할 수 있고요. 종교인도 할 수 있죠. 일단 저희 그 난민케에 동의를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상담할 수 있고요. 캐톨릭, 개신교, 무신론자도 상담할 수 있고, 그것도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인재들이 이제 등록이 되면은 연수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견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출국하고. 도착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브리핑이 있겠죠. 현지 적응해야 되니까요. 또 현지 파송되면 또 관리하는 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국경영로 의사에는 85%를 실제 그 구조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90%를 잡고 있습니다. 90%는 실제적으로 구조 현장에 뛰어든 그 사람들, 그리고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이송하고 약이니 뭐니 이런 거. 나머지는 이제 홍보 관리 이런 10% 일단 그렇게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운영센터는 나라마다 아마 따로 있고요. 필리핀인가 의료 인력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고 현지 적응도 잘하고요. 캐나다, 미국 쪽은 아마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난민들이 통신이 안 돼요. 통신하도록 길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를 보내면 좋은데 의사가 아무도 안 가. 도시권에 있으라고 하지 누가 들어갑니까? 없어요. 간호사도 잘 안 갑니다. 보건소에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3파가 있어요. 3파 한두 명이 전체를 커버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받는 그 아줌마인데 그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 좀 있는데 약이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원격 의료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훈련된 우리 의료원이 팀으로 들어갑니다. 난민케어는 어떤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단체도 아니고요. 이념적인 단체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못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념이 틀리면은 못 들어가고 종교적으로 틀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돼요. 난민들 상태는 정말 외부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노예화 시켜버리면 안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뚝 떠나버리면은 정말 황폐해져 버립니다. 난민들은 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나 서양 의료에 기반을 두고 한 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건강이 무너져요. 왜냐면 약을 아주 약하게 줘도 확 들거든요. 그 약을 평생 먹어보지 않았는데 안 줘도 잘 버티는데 괜히 약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난민은 연구를 해야 돼요. 난민에 맞는 의학을 연구를 해야 돼요. 난민 의학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의료인들하고 나갈 겁니다. 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처방을 하자, 이렇게 진료를 하자.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태 보면 가이드라인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씩 바뀌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현장에서 이 코로나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이게 예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컨퍼런스에서 그런 것들을 확정을 하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난민 의료의 이제 중요한 과제. 의사들은 좀 훑어보면 대충 이제 알 수는 있겠죠. 일반인들도 훈련을 받으면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제 주로 그래서 저는 중점을 주고 있는 게 간호사예요. 의사 옆에서 항상 하는 걸 봤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보면서 하면 되고요. 한계가 있으면은 서버에 올리면은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답변을 주면은 그거대로 또 따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근거를 해서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인들은 계속 이런 컨퍼런스나 아니면 지역마다 모임을 통해서 계속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도 하고요.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축적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의학은 인터널 메디신 내과 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다시 출간되거든요. 책이 2권짜리인데 거기에 모든 의학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은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도 생활되는,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 곳, 실제적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의료인들 교육과 의료인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 있는 난민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알면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 보면은 건강식품 너무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 같은 것도 제약회사에서 좋은 이야기만 해서 약을 팔아요. 밸런스된 균형이 잡힌 정보를 소비자들은 얻지를 못해요. 그냥 그거 신뢰하고 무조건 먹게 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목은 독에 관한 학문입니다. 일단 난민의학 과정을 하면은 의료인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야기들은 간단하게 이야기는 끝났고요.
남미케어 코리아 오늘 NGO를 설립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 올 말까지 뭔가가 좀 틀이 잡혔으면 한국 내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